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 연산을 할 건데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pd read csv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탄의 데이터가 불러와지죠. 이 결과를 난 df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남녀에 따른 생존율이 다른 것 같다, 나 그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얘가 요거인 거 트루포스 나오면 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 남자만 있겠지? 그렇죠? 이거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뭐를 뽑아요? survived 를 뽑으면은 생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2를 앞에 붙이면은 요게 이제 여자가 되고, 요거를 이제 컴마 하면은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18, 네. 그 다음 여자 같은 경우 이제 74%가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요렇게 풀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룹 바이 성별로 그룹핑을 해. 이게 여기까지 딱 하면은 뭐가 이제 안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남자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 여자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survived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여자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survived라는 컬럼만 딱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74, 남자는 1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가정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 문법을 외우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이미 있던 데이터 프레임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별이 남자인 것들, 여자인 것들로 이렇게 쭉쭉 나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어떠한, 그럼 나누면 이제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텐데, 그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특정 칼럼을 찍은 다음에 민을 취하면은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바꿔가면서 그거를 얘가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로 할 수 있는 문법인데, 이렇게 그룹화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메소드를 얘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편리한 구문이죠. 이런 걸 이제 편리 구문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그 편리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능을 좀 더 간소화해서 편리화시키는 거 있죠. 이거는 원형을 뭔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 문법을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내가 이걸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결국에는 여기까지 한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쪼개진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열을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열의 어떤 메소드를 티한 거,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가지고 하면은 로직대로 딱딱 맞죠. 결론은 얘를 몰라도 되냐?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녹아내서 풀면 돼. 근데 이게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하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리빨리 뭔가 이제 체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남녀의 성비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각 잡고 아주 뭐 흥미로운 문제네 하면서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룹바에 써가지고 빠르게 딱 보고 차이가 있네? 그럼 뭐에 대한 차이도 한번 살펴볼까? 뭐에 대한 차이도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들이 전개해 나가는 속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코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막 피곤하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뭐를 남녀 차이를 보고 싶은데 내가 그걸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예 뭐 큰 차이 있겠어? 그냥 뭐 조사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게 좀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력으로 살펴볼 데이터는 항공 데이터이고, 여기에 이제 컬럼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컬럼들이 쭉 있고, 미싱은 뭐 딱히 없어 보이네요. 뭐 요런 게 약간 미싱이 있어 보이고, 그쵸?
이거는 그 예제 데이터이거든요. 잘 정리된 예제 데이터. 그래서 아까 피파처럼 기분 나쁜 식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인데 센티미터라는 문자열이 있다든가 이제 그런 거 없고 다 이제 변수 처리해가지고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에서 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데이 말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없나? 위크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월화수목금 뭐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은 뭐 1이라고 하고 화요일은 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숫자화 시켜져 있어 갖고 얘는 데이터가 그냥 딱 봐도 되게 깔끔하죠. 이런 것도 이제 약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거는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먼스는 요거는 이제 1부터 10위까지 숫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행이 이루어진 월을 나타내고 데이는 비행이 이루어진 이제 날을 나타내네요. 이거 1도 있고 30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날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201 요렇게 되어 있었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201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앞에 부분을 가지고 인트화 시킨 애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먼스에다가 놓고 이 뒤에 부분을 인트화 시켜서 요거를 대에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귀찮은 작업을 얘는 다 했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뭐 에어라인은 그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A 항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출발하는 공항, 도착하는 공항의 이제 야거고, 얘는 이제 원래 예정된 출발 시간, 요거 이제 시간인데, 뭐 HHM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서 이거는 이제 6시 46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 지연 시간도 있고 비행 거리도 있고 뭐 예정된 도착 시간, 도착 지연 시간 요런 게 있죠. 이거는 항공편이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은 우회를 하지 않았는데 뭐 다른 곳으로 뭐 우회가 되었는지 뭐 이런 거를 하고 1은 우회, 0은 정상 경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항공편이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면은 1, 취소가 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래 취소됨, 취소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0, 1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 이게 항공사별로 도착 지연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도착 지연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은 도착 지연 시간 여기 있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거는 그 지연이 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지연이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는 65만큼이 지연이 됐다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그냥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지연보다. 여기 그렇게 설명이 써 있죠. 항공사별로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항공사별로는 모르겠고 이거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전체 평균이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항공사는 요만큼 있잖아요. 이거의 항공사들을 이제 유니크한 애들만 정리하면 뭐 AA 항공사부터 해서 요렇게 있겠지. 그렇죠? 요러한 항공사 예를 들어 가지고 AA 항공사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에어라인 이 AA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항공사가 AA인 것들만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컬럼 선택 민을 하면은 AA 항공사는 5.54 정도 이제 지원이 되었고
WN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많이 지연됐네. 그렇죠? 6.3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항공사별로 이거를 하고 싶으면은 얘를 그룹화 연산을 모른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요.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죠. for L in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은 알고 싶은 숫자들은 이제 이러한 숫자들인데 여기에서 얘 대신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고 여기 대신에 L을 넣게 되면 컴프레hension으로 이러한 숫자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항공사는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얘는 아주 우수한 항공사네요. 그렇죠? 근데 이 항공사가 뭐지? 이건 모르겠지. 이 숫자만 나오잖아. 그렇죠? 요것도 아까 이제 했던 거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들이 툭 튀어나온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내가 리스트로 숫자만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키하고 숫자하고 같이 받게 되면 어때요? 이러한 애들 그러니까 뭐 WN이라는 항공사는 이만큼 지원됐고 아까 우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항공사는 AS네요. 그리고 NK라는 게 이제 좀 이제 불량한 항공사네요. 18분이나 이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18만큼이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편하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이 그 그룹핑을 할 건데 그룹핑을 에어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에어라인을 기준으로 AA인 항공사 그다음 이건 55인가? 55인 항공사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쪼개져 있어요. 몇 개만큼? 이 숫자만큼.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제가 이제 DF 리스트라고 이게 받을 건데 이 DF 리스트는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예요. 이게 맨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야. 그럼 리스트는 이게 되겠네. 첫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되겠네. 요거를 이제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타입이 뭐지? 다시 요거의 타입은 튜플이네. 여기에 타입이 튜플인데 튜플의 첫 원소는 AA라는 문자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데 AA라는 항공사만 모아놓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렇죠? 얘는 여긴 리스트였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리스트에 또 두 번째에 접근하면은 AS라는 애만 모아놓은 데이터 프레임이네. 그렇죠? 요거는 B6라는 항공사만 모아놓은 데이터 프레임이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뭐예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였고 얘가 뭔가 싶을 때지만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러한 구조로 내부적으로 그냥 얘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눠진 상태. 그쵸? 이 상태에서 이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를 이제 뽑고 싶은 거죠. 이 컬럼을 선택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얘는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 하게 되면은 항공사별로 지연 시간이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는 값이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확실히 그냥 나 이제 이 문법 외우기 싫어라고 하면은 그냥 컴프레hen션 나 진짜 잘한다 자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또 이렇게 푸는 것도 편합니다. 근데 이게 요 문법이 그래도 요거보다 좀 간단하고 이게 크게 직관을 해치지 않는 문법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얘를 그다음에 컬럼 선택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컬럼들이 이제 민을 구한다라는 거로 하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아까 그것도 프리로 남겨놓을까? 이것도 남겨놓자.
이거를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문법을 좀 알면 편합니다. 원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컬럼을 선택해서 이거 평균을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를 집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AGG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뭐를 이제 집계를 할 건데 ARR 딜레이 요 컬럼에 어떠한 함수를 적용할 거냐면은 npmin이라는 함수를 적용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AA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요 표현보다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 뒤에 예제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이제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시 요 코드는 요 코드하고 이제 같은 기능을 하죠.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저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이 코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외울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 코드를 외우면 돼요. 프리3에 있는 코드. 자, 다 했습니다. 예제 2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2부터 다 풀어보세요. 몇 개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풀어보세요. 물어가면서. 그룹 바이는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힐 시간이 필요합니다.